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,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.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주 오랫동안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마음 아프고 그런 경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유독 한국인들에게 좀 길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. 이른바 심리적 애도 현상.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유대감,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요. 우리가 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뭔지 좀 보이거든요. 그 본질, 특히 애착, 그리고 다름,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, 애착과 다름이요? 네?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관계를 좀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로 흥미로운 한국 문화가 유독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신체 접촉이 아주 강하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뭐 한 120년 전 외국인 신부 기록에도 뭐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 이렇게 묘사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와, 대단한데요. 네, 맞아요. 그 끊임없는 신체 접촉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애착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거든요. 아, 그게 애착으로 이어지는군요. 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, 과거 루마니아 독재자 시절에 그 고아원 아이들 사례랑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. 그때는 이제 신체 접촉을 거의 금지하다시피 했거든요. 아, 정말요? 고아원에서요? 네.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뭐 좋은 환경에 입양이 되더라도 정서적인 문제나 특히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. 와, 신체 접촉이 없다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. 그렇습니다. 이 애착 형성이 뇌 발달, 특히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하고 정말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좀 가슴 아픈 증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혹시 한국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심리적 애도를 길게 겪는 것도 혹시 이 깊은 애착 때문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겠네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좁은 싫든 그 관계의 기억을 쉽게 이렇게 놓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. 그 애착이라는 게요. 좋든 싫든 말이죠. 네. 네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. 이제 평균 수명이 엄청 늘었잖아요. 아, 그쵸. 많이 길어졌죠.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가 성인 대 성인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길어졌다는 거예요. 아, 성인 대 성인? 네, 한 20년, 25년 정도 양육 기간이 끝나고 나서 뭐 길게는 70년 이상을 성인으로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. 와, 70년이요? 그러네요. 예전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인데요. 그렇죠. 아,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릴 때처럼 뭐 부모가 돌봐주고 자녀는 의존하고 이런 관계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계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애착하고 애정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. 애착과 애정. 어떻게 다른가요? 우리가 뭐 연애 초기에 느끼는 그런 뜨거운 애정과는 좀 다르게요. 오랜 관계를 쭉 지탱하는 힘은 사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느끼고 지지해주는 그런 애착에 가깝다는 거죠. 아, 존재 자체에 대한 안정감. 매일 즐겁고 행복한 감정.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애착에 기반한 안정감. 그러니까 뭐 휴식, 공감, 위로, 뭐 정서적 지지, 안전함, 편안함.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오히려 뭐 기쁨, 즐거움, 재미, 행복 이런 좀 강렬하고 긍정적인 감정들은요. 가족 외부, 그러니까 좀 예측 불가능한 관계들 있잖아요. 나와 다른 사람들? 다른 사람들이요? 네, 그런 만남 쪽에서 좀 우연히 발견될 때가 더 많다고 이야기해요. 아, 그렇군요. 약간 가족에게 모든 감정적 만족을 기대하지는 말아라. 이런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네. 그럼 결국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가족은 이제 애착에 기반한 안전기지가 되어주고 그 안에서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. 이게 핵심이다.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다름을 인정하는 거요.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나랑 달라? 이게 아니고요. 네네. 아, 당신은 나와 이런 점이 다르군요. 이렇게 그냥 인식하는 거죠. 아, 그냥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. 네. 그리고 그 다름을 뭐 불편해하거나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,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 다름을 발견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. 와, 다름을 즐거워하라고요?
이건 뭐 부모님이나 자녀분들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심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. 네, 좀 생소할 수 있죠. 마치 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딱 정답을 내리기보다 계속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아지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계속 확인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다.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?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정답 찾기가 아닌 거죠. 매 순간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그 다름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노력하는 것. 그 과정 자체가 관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. 네. 오늘 저희는 부모 자식 간의 그 깊은 애착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길어진 성인기의 관계 맺음,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살펴봤습니다. 네. 어쩌면 좀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부모 자식 관계의 건강함이라는 게 막 뜨거운 애정 표현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그 애착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가족이라는 게 서로에게 편안함과 지지를 주는 애착의 기반이 되어 줄 때, 그리고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그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,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만약 여러분께서 가족에게 기대하는 바를 애착에 기반한 정서적 지지와 안전함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과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?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